여러분,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큰 재산을 남겼고 어떤 이는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어떤 이는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충분히 흐른 뒤 제가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행복은 생각보다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두 다리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다리는 그저 당연히 움직이는 것이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학교로 향했고 연구실과 강의실을 오가며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일도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는 일도 아무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 만났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눈이 먼저 늙는 게 아니라 다리가 먼저 늙는다네. 그리고 다리가 늙는 순간 세상도 함께 멀어진다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수많은 노년의 삶을 지켜본 지금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금세 지나던 길이 어느 날부터 길게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버스 한 정거장을 걷는 일이 망설여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내일 가도 되겠지.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귀찮아서 집에 머무르게 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는 더 약해집니다. 다리가 약해질수록 다시 밖에 나가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하던 시절 매우 존경하던 동료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누구보다 총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장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럽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었고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 약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만났던 또 다른 노인은 9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매일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았고 값비싼 건강식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세상에 인사하러 나간다네.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관계를 이어가는 행위입니다. 햇볕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입니다. 다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단지 근육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과 연결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신체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사회적 고립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마다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눈으로 수없이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빨리 늙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젊게 살았던 사람은 피부가 좋은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걸어 나갈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연금도 중요하고 의료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준비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퇴계 이황은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매일의 수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년의 수양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몸을 움직이고 오늘도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느 서양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음은 세월이 아니라 포기에서 시작된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다리를 떠올립니다.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친구입니다. 쓰면 살아나고 쓰지 않으면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리는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혹시 최근 들어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예전보다 걷는 거리가 짧아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다리는 다른 많은 것과 달리 관리하는 순간부터 변화를 보여주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리가 건강할 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은 늙어도 삶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평생 관찰하며 확인한 첫 번째 장수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밀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수많은 장수 노인들을 만나며 발견한 첫 번째 비밀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지도 않았고 값비싼 건강 프로그램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걸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장수의 비결을 특별한 음식이나 비밀스러운 건강법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것을 오랫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습관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제가 젊은 교수였던 시절 어느 산골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난히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생활 습관을 살펴보았는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 종일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집 앞을 걷고 이웃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동 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다리를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한 어르신께 제가 물었습니다. 오래 사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한참 웃으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네. 다만 다리가 녹슬지 않게 살았지.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다리는 참 이상한 기관입니다. 쓰면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금세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변화는 더욱 빠르게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도 허벅지 근육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근육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허벅지는 몸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지 않기 시작하면 단순히 다리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감소하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활동 의욕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노년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보다 천천히 약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귀찮으니까 쉬자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일 걸으면 되겠지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걷고 싶어도 걷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날보다 걷지 않아서 다리가 아파지는 날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래전 제가 가르쳤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편안하게 지내겠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년쯤 지나자 다리에 힘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이 힘들어졌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으며 외출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병보다 활동 부족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들은 뒤 그는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무렵 10분, 처음에는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반년 후 다시 만난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겼고 표정에 활기가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삶을 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발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늘 다리보다 먼저 마음을 떠올립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츠러들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리는 더 빨리 늙습니다. 결국 마음과 다리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흥미롭게도 여러 연구에서는 하루 일정량 이상 걷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 기능 유지 능력이 높고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실제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만났던 장수 노인들 가운데 걷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걷는 습관을 잃은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통장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다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사실 노년의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을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고, 공원을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고, 병원도 혼자 다녀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는 생각보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유를 꿈꾸지만 다리가 약해지면 그 자유는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많이 걷는 것보다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30분, 어떤 날은 10분, 어떤 날은 집 앞까지만 다녀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다리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중단입니다. 배움을 중단하면 정신이 늙고, 만남을 중단하면 마음이 늙고, 걷기를 중단하면 다리가 늙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대신 멈추지만 마십시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간에 쉬어도 됩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인생도 그랬듯이 걷기도 끝까지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장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전차가 거리를 달리던 시절도 보았고, 흑백 텔레비전이 처음 가정에 들어오던 시대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손바닥만 한 전화기로 세상과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다리는 점점 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야 했고,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가야 했으며, 누군가를 만나려면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버튼 하나면 음식이 집 앞으로 오고, 손가락 한 번이면 물건이 배송되며, 전화 한 통이면 대부분의 일이 해결됩니다. 이런 편리함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리에게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편리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움직일 때 살아나고 가만히 있을 때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히 걱정하는 것은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자신도 모르게 앉아있는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1시간이 지나고, 휴대전화를 보다 보면 2시간이 지나고, 뉴스를 읽고 영상을 보다 보면 반나절이 흘러갑니다. 그러는 동안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만난 장수 노인들은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 앉아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창문을 열고, 물을 마시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라도 일어나 몸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몸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은퇴 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처음 몇 년 동안
정말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무릎이 자주 아팠고 허벅지에 힘이 빠졌으며 조금만 걸어도 피곤했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았지만 큰 병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기. 정말 단순한 규칙이었습니다. 광고 시간 동안 방 안을 걷고 창밖을 보고 물을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몇 달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건강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약이나 병원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물론 의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병원을 가기 전에 생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께서는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계속 배우고 활동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정신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멈춘 사람은 육체만 늙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늙고 희망도 늙고 관심도 늙어갑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과 계속 연결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젊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왜 늙을까요? 대부분은 나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넘게 살아보니 조금 다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바로 우리의 두 다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손주를 보러 가는 것도 모두 다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사람은 점점 집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은 멀어집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최근 사회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고립감과 우울감은 신체 활동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직접 목격해온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임은 혈액을 순환시키고 혈액은 몸에 활력을 주며 활력은 다시 삶의 의욕을 만들어냅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사람은 훨씬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다리는 오래 쓰는 것보다 자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한 번에 1시간 걷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 10분씩 여러 번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대한 결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매 시간 한 번 일어나기, 물을 마시러 걸어가기, 전화할 때 서 있기, 식사 후 잠깐 산책하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다리의 나이를 바꿉니다. 그리고 다리의 나이는 결국 인생의 나이를 바꾸게 됩니다. 제가 100년 넘게 살아보니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드는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일어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의자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면 우리의 다리는 조용히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단 몇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어쩌면 그 몇 걸음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배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건강한 사람과 오래 사는 사람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강한 사람이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전혀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힘이 좋았던 사람이 노년에 다리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특별히 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걸으며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다리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리를 강하게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장수한 사람들은 다리를 오래 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다리를 혹사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았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으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노인은 90을 넘긴 나이에도 혼자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결을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나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네. 대신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네. 그는 무거운 짐을 절대 한 번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옮겼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했으며 계단에서는 반드시 난간을 잡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눈에는 너무 조심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마지막까지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젊은 시절의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무거운 짐도 혼자 들고 아픈 무릎을 참고 일하며 넘어질 위험을 무시합니다. 그런 행동이 용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용기보다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인들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강함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다리는 그렇습니다. 다리는 몸 전체의 무게를 평생 동안 감당합니다. 태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충직한 친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친구를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불편한 신발을 신고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고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참고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발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네. 발이 나를 평생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분은 신발을 고를 때 디자인보다 편안함을 먼저 보았습니다. 발이 편해야 무릎이 편하고, 무릎이 편해야 허벅지가 편하며, 허벅지가 편해야 오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 하나가 불편해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 하나가 약해져도 움직임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은 몸 전체가 협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사용하고 일어날 때는 팔의 힘을 함께 사용하며 무릎에 부담이 갈 때는 잠시 쉬었습니다. 그들은 자존심보다 건강을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다리를 오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년층의 사고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낙상, 즉 넘어짐 사고입니다. 특히 한번 크게 넘어지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전의 활동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랬습니다.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작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걷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결국 활동량 자체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친 것은 다리였는데 갇힌 것은 인생이었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단순히 움직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줄어들고 도전도 줄어들고 세상과의 연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집 안 조명을 밝게 하고 미끄러운 바닥을 정리하며 문턱을 낮추고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미래의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얻은 결론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혼자서 끝까지 버티려는 사람보다 함께 오래가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은 경쟁의 시기가 아닙니다. 증명할 시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친구와 함께 걸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100년이 넘는 삶을 살아보니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리 건강의 핵심은 무조건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쓰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움직이고, 필요할 때 쉬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실천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의 두 발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장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지혜를 몸으로 보여주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진실을 깨닫기 위해 저는 평생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큰 성취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지금의 저는 조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소박한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원할 때 집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것, 햇살 좋은 날, 공원을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유의 중심에는 늘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장수, 노인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행복한 표정을 잃지 않았던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걷지는 못해도 걸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해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힘차지는 못해도 삶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후에는 비슷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조금 더 일찍 관리할 걸,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 걸, 아플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 챙길 걸, 이런 말들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는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40대이든 50대이든 60대이든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든 상관없습니다. 다리는 오늘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다리는 노력에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조금 걸으면 내일 조금 더 편해집니다. 오늘 한 번 더 일어나면 다음 주에는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 년 후 완전히 다른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수많은 유행을 보았습니다. 기적의 건강식품도 있었고 화제가 된 치료법도 있었으며 수많은 건강 비법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것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삶과 연결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냈는가로 완성된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하고 싶습니다. 노년은 나이가 아니라 움직임으로 결정된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쉽게 늙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존경해온 어른들 가운데는 100세를 넘긴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걸었고 추운 날에는 조금 천천히 걸었으며 몸이 힘든 날에는 짧게라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 단순한 태도가 결국 긴 세월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늙어간다는 것이 곧 삶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은 인생의 지혜가 가장 깊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더 길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잃지 마십시오. 다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리를 아껴주십시오. 그 두 다리는 여러분을 평생 동안 지탱해준 가장 충직한 동반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로 데려다 주었고 청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었으며 가족을 위해 일하러 가게 해주었고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다리를 돌봐줄 차례입니다. 오늘 계단 한 층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잠시 밖에 나가 햇볕을 받아보십시오. 오늘 의자에서 한 번 더 일어나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삶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성공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있었던 기억은 사람의 존엄과 함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집안에 갇힌 시간이 아니라 세상과 계속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다리가 앞으로도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가는 길이 되기를, 여러분의 다리가 앞으로도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길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을 행복한 내일로 데려다 주기를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